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래도 뭘 해도 뽑아 먹을 거를 항상 생각을 하는 저이기 때문에 혹시 최근 들어서 저희 제 유튜브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요, 정확히 지금이 69kg거든요. 키가 166인데 69kg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 몸무게가 몇이었냐면 78kg였어요. 그러니까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 9kg를 뺀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올해까지 목표를 삼는 것은 66kg입니다. 근데 그 66kg라는 게 그래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래야 그 중년 여자들에게 맞는 정상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과체중인 거죠. 그런데 제가 정말 날씬해진 거거든요. 그 8개월,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9kg가 쪘었어요. 그러니까 78kg, 뭐 이 정도 찐 모습에서 지금 69kg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,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차이를 엄청나게 느껴요. 근데 저를 처음 본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, 아무튼 오늘은 살 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아, 아, 제가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잘 빠지는가?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내가 이렇게 잘 빠지는 살을 그동안 이렇게 붙잡고 살았나? 뭐 이런 느낌? 그러니까는 생각 외로 살이 잘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스턴트를 전혀 안 먹으면요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즉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말했는데 하나님이 준 거,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준 거를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그렇게 찌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가공해서 먹은 거는 확실히 살이 찌더라고요.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, 아니 그걸 안 게 아니죠. 몰래 알고 있었고 우리 모두. 그런데 그거를 가공된 게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그걸 떨쳐낼 수가 없는데, 확실히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몸도 살려고 그러는지 가공품, 가공육 내지는 아무튼 가공한 게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했던 거는 커피 끄는 거하고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겠다. 그리고 뭐 튀김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뻔한 거야, 뻔한 거. 그런 걸 먹지 말고, 약간 밤에 뭔가를 먹으면 안 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6시 이후로는 뭔가를 먹으면 안 되겠다. 뭐 이런 걸 이제 세운 거예요.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그 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. 한 3개월 정도는 수영을 하지 말아라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을 못하고 요즘에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거의 산을 오르는 뭐 이런 느낌인데,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제 유튜브를 지금 본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최근 들어서 큰 일이 생겼거든요. 근데 그 큰 일이 생기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, 와, 이 말을 하는 게, 그게 예전에는 저는 말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. 그래가지고 제 걸 보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. 어떻게, 와, 선생님은 진짜 말하는 게 정말 타고나셨네요. 이러면서 어떻게 1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해요?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.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이 말을 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, 여태까지 뭔가를 빼서 말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도 막 뭐 20분, 30분 그냥 말을 하니까.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정말 나는 그동안은 정말 와,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게 안 되겠구나. 뭐 이런 게 느낀 게, 확실히 옛날보다는 말이 좀 어눌해진 뭐 이런 느낌? 그런데 뭐 혹자는 뭐 이렇게 말하죠. 야, 그래도 큰일 없이 그거에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. 진짜 다행이지, 진짜 다행이지. 왜 입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.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. 그런데 입을 열잖아. 그러면 내가 살짝 이게 달라진 것을 느껴. 살짝 달라진 것을 느껴. 근데 진짜 웃긴 거 하나 알려줄까? 영어 선생이잖아.
한국말에 대해서만 약간 이렇게 된 거야. 영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어나 이런 게 더 잘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그런 느낌? 아무튼 한국말을 좀 못하게 된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,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, 이게 뭐냐면 살이 빠짐으로 생기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살이 빠지면서 생기는 유익, 이게 전 지금 건강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. 예, 건강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,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. 여자들이 돈을 버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돈을 안 번 거야. 뭐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, 살을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.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월 한 300 이상 버는 값어치를 하더라고요. 내가 지금 살이 빠졌잖아. 그런데 옛날에 그 못 입고 있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야. 다 입고 있는 거야. 그런데 내가 이제 하던 일을 멈췄으니까 절약하면서 살아야지. 그래서 뭐 옷이건 뭐건 하나도 안 샀단 말이야. 하나도 안 사고, 그리고 굉장히 옛날에 입었던 옷을 많이 버렸어. 왜? 그때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.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이 옷을 왜 챙겨가지고 이렇게 있냐,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버렸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. 그냥 버리지 말걸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도 그나마 버리지 않은 거를 지금 정말 내가 잘 안 버렸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, 정말 이 옛날에 입었던 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입었던 그 핏하고 지금의 핏이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겨우겨우 입었던 거라면 지금은 이렇게 헐렁하게 입는 뭐 이런 느낌? 그래서 나는 항상 어딜 가서 옷을 살 때 77 아니면 뭐 좀 작게 나오는 이런 거는 88도 입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최근에 요 옷을 샀구나. 요 옷을 최근에 산 옷은 딱 요거 하나. 이 옷을 사러 갔을 때 나는 당연히 뭐 내가 살이 빠졌어도 등발이 있고 이러니까 77 아니면 뭐 많이 빼야 66 뭐 이 정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백화점에 갔어. 백화점에. 그런데 한결같이 나한테 55를 주는 거야. 55 아니면 66을 주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간 이게 체감이 좀 안 되더라고. 왜 난 여태까지 77 아니면 88을 입었는데 저 66이나 한번 줘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,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좀 펑퍼짐하게 옷을 입는 그런 스타일이었었거든요. 딱 붙게 입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야.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옷 파는 데서 이게 옷 파는 데가 한 군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옷 파는 데서 이제 그러는 거야. 나는 55가 맞는다는 거야. 내 체형에 딱 맞게 입으려면 55를 사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, 아니 지금 내가 몇 계단을 내려온 거지?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너무 55 막 거리길래 55를 입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66을 이제 샀는데, 아무튼 이게 자기 몸무게를 그대로 이제 간직을 하잖아. 그러면 옷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어. 옷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어. 그리고 유행은 도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. 그런데 중요한 건 살이 찌잖아. 그러면 모든 걸 다 새로 사야 돼. 이너웨어, 아웃웨어, 뭐 이거 뭐 뿐만이 아니라 그거 알아요? 살이 찌면 발 사이즈도 변한다. 한 5에서 10 정도가 변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에 비해서 이 발은 그렇게 안 커.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발은 240이거든요. 240인데 어느 순간 이게 몸에 살이 찌고 이러니까 245를 신었고, 그리고 더 막 겨울에 뭐 신을 거를 찾으면 250까지도 신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아무튼 내 발 사이즈는 원래 240이었어. 그래가지고 240인데 벌써 살이 찌고 이러니까 245가 맞더라고. 그리고 겨울 거를 신으려면 250 이런 식으로
신고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깨달았어. 그런 걸. 옷이 왜 맨날 없는가. 그 이유를 알았어. 그 이유를. 옷은 많아. 근데 내가 입을 옷이 없는 거야. 왜? 해마다 살이 찌니까. 해마다 살이 찌니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가공된 걸 먹지 말고 그냥 밥만 먹자라고 했을 때 아침도 많이 먹고 점심도 많이 먹었어요. 단지 6시 이후로는 그러니까는 저녁을 엄청 조금 먹고 뭐 수영을 다니고 뭐 이런 경우.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진짜 입을 옷이 진짜 많아졌어.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그 같은 사이즈를 입어도 그걸 입을 때는 약간 정말 이렇게 막 껴있는 듯한 느낌? 이걸 알 사람만 알도다. 아무튼 껴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헐렁하게 입는 듯한 뭐 이런 느낌. 그래서 확실히 살은 좀 빼야겠구나 뭐 이런 느낌.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살이 쪘을까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2, 53 요 정도였었거든요. 52, 53 요 정도가 언제까지 요 정도였었냐면 40 될 때? 예. 40 될 때? 뭐 요 정도가 그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1년에 1kg가 찐 거야. 1년에 1kg가 쪘다고 생각을 하면 돼. 1년에 1kg가 뭐냐. 40이 되기 살짝 전까지 그렇게 되고 40이 넘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살이 찐 거죠.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사를 간 거. 예, 어디서? 도시에서 시골로. 그래서 뭐를 끌었다? 차를 끌었다. 내가 차를 끈 세월이 그렇게 길질 않아. 그리고 나는 차를 좀 늦게, 엄청 늦은 나이에 끌었거든요. 그러니까 30 후반 정도에서 차를 끌었어요. 그러니까 그 차를 끄는 시점이 내가 시골로 이사 왔을 그 시점에 차를 끌었다는 거.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차를 끌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살이 찌더라고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밤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오는 길에 맥도날드인가 버거킹인가 아무튼 그게 있었어. 거기를 항상 들려. 배가 안 고픈데도 그냥 들려. 그러면서 나는 항상 너무 웃긴 게 차를 끌면서 뭘 먹잖아. 그럼 그게 그렇게 맛있다.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소프트 드링크 이런 것도 별로 안 먹는 느낌인데 차를 끌면서 먹는 그 소프트 드링크는 너무나 맛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 갈 때 그 맥도날드를 항상 들려서 사서 집에 오는 이런 느낌? 이런 느낌으로 몇 년 살다 보니까 진짜 살이 확 찌더라고. 근데 나는 이 살이 확 찌는 게 그런 거인 줄 알았어. 그냥 나이 들면 찌는 살. 나이 들면 살이 다 찌니까.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산 뭐 이런 느낌. 예. 그러면서 정말 그 10년 사이에 살이 확 쪄버린 뭐 이런 느낌. 근데 저는 그게 제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1년도 되지도 않은 그런 시간 동안 거의 10kg를 뺐다라는 건 난 상상도 못 했거든. 근데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살이 잘 빠지더라고. 그래서 이런 느낌도 들어.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살이 나 같은 경우는 살이 별로 안 찌는 체질인데 쪘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. 그러니까 옛날 살을 기억하나? 뭐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. 그런데 또 김신영 씨 그분은 뭐 13년 동안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옛날 몸무게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옛날 몸무게 88kg. 그리고 44kg였었대요. 13년간 44kg를 유지했는데 1년도 안 돼서 88kg 옛날 몸무게로 돌아왔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게 한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살이 쪘다가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좀 살 빼는 게 좀 빨랐나?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살을 안 찌우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와 진짜 이 1년에
정도를 그냥 벌어다 주는 꼴이다. 뭐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면서 계속 옷을 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되는 사람은 1년에 300 이상을 계속 쓰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. 그래서 이런 느낌을 깨달았고, 아무튼 그 지난주 금요일은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내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, 계산을 해보니까 얘를 만난 게 5년이 넘었던 거야. 맨날 뭐 전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못 만난 거를 몰랐다는 거지.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50대 되고는 안 만났어. 못 만났어.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또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었는데도 금방 또 말이 또 금방 또 뭐 언제 한 5일 전에 만났었던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났는데, 또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. 내 친구가 또 이거를 핸드메이드로 이렇게, 내가 이거 어울리거든요. 내가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게 내 친구가 요즘에 그 가방 만드는 이거를 이제 하는데, 이게 가방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요거를 또 천을 사는 것도 힘들고, 그래서 이 정도라도 이게 아마 10만 원 이상은 가는 그런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부속물 사기가 힘들다고. 근데 또 얘가 그러는 거야. 또 언제 만나냐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40대였어. 그러면서 이러다가 50, 또 60대에 만나는 거냐.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고, 그렇게는 안 돼야겠지. 뭐 이런 말을 하면서, 일단 올해는 내가 수업을 안 하니까 올해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자.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만났었거든요. 어디냐면 분당 야탑역에서 이제 만났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, 우리가 왜 그렇게 옛날에 열심히 일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이제는 지금은 다 건강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. 건강 얘기밖에. 뭐 자식들 뭐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 얘기를 하는 거야.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,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, 그리고 이거를 딱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진짜 나한테 어울려. 진짜. 그래서 이따가 뭐지? 이거 뒤에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메고 다녔던 그것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.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발음이나 뭐 모든 게 진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5개월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. 5개월은. 그러니까 지금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게 없을지도 몰라. 그렇지만 나를 원래 알았던 사람들은 많이 변한 걸 알겠지. 아무튼 요즘에는 그래서 뭐랄까 좀 이렇게 우울증 같은 그런 것도 살짝 생길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, 그거를 잘 헤쳐나가고 있으며, 또 건강을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. 여러분, 오늘도 승리하세요.